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너무 짧아. 좀 더 소리 질러. 자, 오늘도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전반전에서는요 검찰 특활비 그리고 명태균 수사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좀 이야기해보고요. 후반전에는 그 민생 천재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모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 방안을 발표하면서 백종원 같은 사람 1000명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골목 식당이 그럼 몇 개의 프로그램이 생기는 건지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전 검찰 특활비 또 명태균 수사 진행 상황을 같이 살펴볼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 검사 출신도 계십니다. 일단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규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저랑도 함께 하셨죠.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대기실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또 인사를 나누셨어요. 제가 너무 사실 네. 되게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고초를 겪으셨던 걸 알고 있고 그건 응원하는 맞아요. 마음으로 항상 기사로 뵙다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아, 긴장이 좀 됐고. 아, 저도 뭐 장윤미 네. 변호사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맞선 보러 오셨어요? 아니 지금 나라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네. 우리 대변인님은 낮에 예, 저랑 또 이제 매불쇼 같이 하셨고. 예, 오늘 좀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불쇼는 아무래도 텐션이 좀 높다 보니까 예. 당황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도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맘 편히 오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더합니다. 낮에는 방송에 윤석열을 만나셨다면 예,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한동훈입니다. 안돼. 원성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랑 이제 중점적으로 첫 번째로 해볼 이야기는 바로 검찰 특활비 문제입니다. 원래는 오늘 처리가 좀 예정이 됐었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 관련해서 예,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해 와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12월 10일 마지막 날로 네. 연기가 됐어요. 일단 요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미뤄진 이 과정. 우리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기한 내 처리된 적이 없고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 기자일 때 기자들이 진짜 12월 31일 막 이때쯤 집에도 못 가고 밤을 새요. 이 예산안 기자분들이? 통과하는 걸 챙겨야 되거든요. 거의 연말에 몰아서 하는데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은 원래 본회의가 4일, 10일 예정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일은 너무 또 촉박하고 그리고 10일이면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기한이라고 생각해서 뭐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액만 한다라고 하는데 전 이거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도하는 거다. 국회에는 그거는. 증액 권한이 없어요. 정부와 동의받지 못하면 증액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감액 의견을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놓지 않으면 그냥 정부 원안이 확정되는 거예요. 뭘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바로잡혀야 될 예산 내역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나 싶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우리 대변인님은 좀 예, 어쨌든 간에 그 법정 처리 시한을 이게 올해도 지키지 못했다. 그건 참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는 죄송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과연 정부가 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나 민생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해 왔는지 그리고 꼭 그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얼마나 특히 국회 특히 뭐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민주당이 얘기하신 것처럼 감액을 네.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랑 또 여당이 반발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특활비 관련해서예요. 특활비가 이제 뭐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경비 특활비, 감사원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정부 원안에 대비해서 민주당 지금 야당 처리안은 다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상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계속해서 뉴스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민주당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깎은 게 아니라
증명을 해라. 그러면은 전혀 깎을 이유가 없다. 아니 어디에 썼는지 언제 썼는지 증명만 하면 된다 했더니 그걸 안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간도 많이 줬고 예. 찬스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증명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건데 첫 번째로 제가 우리 대변님이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예.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예. 특정 업무 경비 이걸 묶어가지고 지금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쓰는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뭐 용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떤 차이예요? 어쨌든 검찰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자임하고 있으니까 결국 수사에 쓰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겠죠. 다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그 용처에 대한 그 증빙이 굳이 법상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특수활동비는 그냥 썼다. 썼다. 그러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현금화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돈이죠. 아... 그래서 일단 또 현금화가 되는 이상은 그걸 어디다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엔 꼬리표가 없으니까. 네. 반면에 특정 업무 경비도 뭐 수사에 사용되는 뭐 용도로는 맞는데 그건 약간 어쨌든 간에 좀 어떤 증빙이 좀 일부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그 검사나 수사관들한테 약간 한 달에 얼마씩 정액식으로 지급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완전히 깜깜이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뭐 희미하게나마 어디 썼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실제로 현금으로서 사용은 사실상 곤란하고 아... 그러니까 정부 구매 카드 형태로 대부분 사용이 되죠. 예. 아, 특정 업무 경비는 그 얘기하신 거를 이해를 하자면 어쨌든 영수증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증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원 업무 지침에 따라서 비슷한데 사용할 때 예를 들면은 그 이렇게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네. 식당의 영수증에 이게 술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안 되거든요. 그건 또 안 예, 돼. 그러니까 이게 총액으로만 끊어주세요 영수증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편하게 쓸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술 사 먹으면 안 된다든지 또 한도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50만 원 넘어가면 이제 카드를 2개를 가지고 나눠 끊는 거죠. 뭐 약간 그런 좀 약간 사실상의 제약이 있는 뭐 큰 제약은 아닌데 그것도 쓰다 보면 좀 불편하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활비는 그런 게 아예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니 근데 이거 저희가 원래 뒤에 있었는데 얘기하신 김에 지금 쪼개기 결제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건이 있었어요. 요거 옛날에 23년도 2월에 한 장어집에서 전입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요게 한 85만 원 요겁니다. 이게 85만 2천 원인데 저거를 이제 45만 2천 원이랑 40만 원짜리로 이렇게 쪼개서 결제를 해가지고 저것도 약간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고양지청이다 보니까 뭐 임진강 쪽 가면은 그 유명한 장어집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감사원 업무 지침상 그 사용 지침상 약간 좀 제약 일회 사용 한도 제한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나눠 끊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생활의 지혜 차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건 생활의 지혜다. 그러니까 40만 원은 특정 업무 경비고 예. 그리고 45만 원은 이제 지청장 업추비인데 업무 추진비 카드로 한 거죠. 그건 이제 지청장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건가요? 지청장한테 그러니까 그 카드에서 얼마 사용 한도가 배정이 사용 되는 한도가 거죠. 있고. 그럼 요거를 근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활비가 다 깎이니까 뭐 대통령실은 예. 이렇게 되면은 민생 범죄 대응하는 것도 어렵고 민생 외교가 뭐 다 파탄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특활비를 아예 없애버리면 예.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타격이 큽니까? 영향이 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욕 먹을 소리인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솔직하게 진짜. 뭐 별다른 별다른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검사나 수사관들은 월급 받는 게 수사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월급으로 다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는 것인데 보장되는 거고. 좀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 출장비라든지 그런 좀 수사에 좀 소요되는 경비가 좀 현실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좀 출장을 가거나 압수수색 같은데 가면은 또 이게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뭐 목욕비라도 해라, 세탁비라도 해라, 돈을 좀 그래도 조금
인지상정으로 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충분히 왜냐하면 그게 출장비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이만큼 들어도 그 일부만 처리가 되니까 나머지는 검사들이 개인 돈으로 조금 쓰기도 하고 과거에는 예,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근데 현재로는 그 출장비가 100% 현실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나간다. 그런데 뭐 이게 그럼 스타렉스 하나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수수색이 너무 잘 됐어. 응. 스타렉스에 다 안 들어가. 차가 또 있어야 압수물이. 돼. 그러면 이제 렌트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럼 기사까지 다 딸려옵니다. 그것도 다 처리가 돼요. 영수증 처리가 다 되고 출장 가면은 그래도 1인 1실로 해가지고 다 뭐 그 숙소도 다 할 수 있고. 야, 1인 1실이야. 1인 1실은 웬만한 데선 생각하기 살짝 어렵죠. 좋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팔자 좋아. 월급 받는데 어떤 비용도 다 이제 개인 돈 안 들이고 다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는 수사 관련해서는 조금 거기다 더 얹어주는 가외돈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이게 약간 사기 진작 차원의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다고 해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 그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 만약에 제가 어디 내가 검사인데 수사를 나가야 되는데 어느 예. 정도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예. 특활비 말고도 예.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수사에. 일단 출장이지 않습니까? 출장이죠. 그 압수수색이라는 게 그 검사 입장에서는 그냥 출장이잖아요. 그렇죠. 출장 가는 건데 출장 비율가 다 나오는데 음. 근데 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조금 관심 있는 수사나 이목이 집중된 수사 같은 경우는 이게 가기 전에 전날 한번 부르죠 위에서 그래서 봉투 하나 주는 겁니다. 그게 특활비죠. 그래서 그 봉투 주면 그 뭐 어쨌든 수사 관련해서 쓰라고 받은 돈이니까 그 뭐 집에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뭐 결국은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돈백 받았다 그러면 한 30 정도 남겨놔서 나중에 갔다 오면 잘 되면 이제 밥 사줘야 되고 70은 그냥 인원수대로 n분의 해가지고 쭉 짜고 다시 봉투로 소분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게 문제야. 그게 특활비인 거죠. 그게 예. 문제인 거예요, 진짜. 아 이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특활비 예전에 안태근 검찰국장일 때 그 서초 쪽에 술집에서 돈봉투 후배들한테 돌리다가 딱 걸렸던 겁니다. 한겨레가 단독 기사 썼었는데요. 네.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돌렸다고 하는데 저 국민 세금 갖고 그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 못한다. 우리 마약 수사 못하게 되고 민주당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허영 의원 이야기 들어봤더니 일단 마약 수사 지원금 100억 편성 추가로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일반 수사 비용과 관련해서도 일반 수사 지원비 1,200억. 그러니까 투명하게 정말 국민 혈세 이 정부 들어서 56조 세수 펑크를 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쌈짓돈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 검찰 그걸 누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검찰 응원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사 얼마 하루에 업무 그 특활비 배당받았는 줄 아십니까? 48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썼습니까? 특활비로만. 그렇습니다. 하루치가요. 이 부분 해명했나요?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업무 추진비는 그나마 영수증 처리하라고 그래가지고 법원 가서 재판하고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워진 거 냈죠. 다 지워져서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보고 계셔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채팅으로도 지금 블루드래곤님은 다 눈먼더운이라고 생각하고 펑펑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출장비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는데 네별님도 국정원이라면은 특활비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감사원이랑 검찰은 자료 증빙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방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지금 특활비 집행 내용을 냈을 때도 옛날에 그 뭐 잉크가 휘발돼서 안 맞아요. 보인다. 근데 뭐 이거 뭐 시간 가리고 예. 그거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 어디에 아, 썼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니, 검사 출신으로서 솔직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좀 약간 좀 인지 수사라 그럴까요? 좀 그런 압수수색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수사 업무 일복이 좀 있던 편이래 가지고 특활비를 제법 받아봤는데 아 받아보셨습니까? 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게 하루에 봉투 한 3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와 특활비로? 예, 예. 근데 주요 수사를 많이 하셨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할게요. 특활비를 위에서 주면은 예. 저 특활비 안 받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양심에 찔리는데 이럴 수는 없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분위기가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그 특활비가 이제 검사실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이게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죠. 사실 특활비를 많이 받는 검사실과 못 받는 검사실이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특활비가 이게 예를 들어 검사장한테 이만큼이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줄지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사 잘하고 이쁜 선수들한테는 많이 주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뭐 좀 그냥 적게 주고. 조금 박하게 주거나 안 주고. 구경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도 왕왕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문제네. 심지어 어떨 때는 이게 특활비라는 게 사실은 수령할 때 사인만 하면 끝이에요. 수령자 받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사인하고 가라고 합니다. 네. 옆에 부속실 여직원이 사인하면 되는데 가끔은 이게 사인을 2개를 하래요. 2개를 한다. 그거 무슨 예. 의미예요? 저는 봉투 하나 받으니까 사인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인을 2개를 하래. 어. 그래서 왜 그러냐 응. 물어보면 그래요. 어제 저희 부장님께서 어. 술값이 좀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집에 갖다 준 돈은 아니라. 미리 좀 썼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약간 월급에 비해서 좀 과하게 뭔가 오. 이게 사용이 돼가지고 조금 메꿔야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수사 많이 하는 데다가 특활비를 줘야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주면서 봉투를 2개 해서 사인을 2개 하라고 해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그거 메꾸고 메꾸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해도 아무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변인님은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명분은 이제 완성이 돼 많이 있고. 주면은 그거는 훌륭한 간부지 않습니까? 어. 예, 훌륭한 상사죠. 야. 근데 약간 그런 경우도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통제의 영역 밖으로 현금화가 일단 된 이상은 통제가 불가능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금화가 된 이상은. 그러니까 증빙하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 그러니까 근데 썼는지. 그 사인한 사람도 이름은 있죠, 사실은. 이름은 음. 있는데 그게 보면 또 이게 특정 사람에게 너무 몰려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또 이게 노출이 되면은 또 다른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에이 그냥 안 내고 말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한 특활비 어지러지하네. 세계인데 진짜 말씀 들으니까 과거에는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산이 너무 약간 지원 자체가 없고 출장 가도 자비를 쓰면서 뭐 업을 수행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 과거의 관행이 점점 부르면서 더 많이 왔고 사실 이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는 다 예산 깎고 왜냐면 공수처 수사는 지금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두 부부를 겨냥하는 수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긴 깎고 검찰은 올리고 또 눈에 띄었던 건 검찰 포상금을 3배로 올렸더라고요. 물론 큰 비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러면 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아니 이제 예전에 이문정 검사도 이제 인터뷰하신 거 내용을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예. 윤석열 총장 때 지검장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검장들한테 정기적으로 500씩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특활비가 약간 당근으로도 쓰일 수 있고 채찍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시그널인 거죠. 그 검찰총장이 그래서 그 특활비를 통치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통치자금.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검사장이 있으면 특활비를 아주 박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게 계속 이게 누리던 특활비가 마르지 않습니까? 돈이 안 내려오잖아요. 우리 위에 검사장이 못 받아왔으니까. 예, 그러면 좀 약간 사람이라는 게 받던 거 못 받으면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총장은 이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또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은 대전지검이라는 데 저도 근무를 했었는데 네. 대전지검은 좀 약간 좀 되게 좀 무난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창원지검도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에 이목이 집중되는 수사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큰 사건이. 그게 뭐 공무원들 살고 뭐 교수님들 살고 뭐 주로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활비가 거의 비슷하게 일정 부분 정액식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급 내역이 거의 동일해요. 매년. 뭐 특별한 사건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사건이 있어야 조금 뭐 위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 열심히 하라고. 근데 유일하게 한 번 딱 튀는 해가 있어요. 월성원전 수사할 때. 그때 특활비가 평소 예년보다 몇 배가 내려갑니다. 몇 배가 내려가요? 그러면 그 대전지검 입장에서는 이건 총장의 의지가 실린 있는. 수사구나. 그러니까 통치자금이란 말이 밤을 딱 새가면서라도 맞네요. 열심히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위에서 신경 쓰는 수사구나.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화 한 통 없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냥 폼 잡으면서 고생이 많지 어려운 사건 하느라고 좀 쉬어가면서 하면서 이게 좀 폼 잡으면서 돈 한번 쫙 내려주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야, 이건 없애야 돼. 내가 봤을 때 없애는 게 맞다. 정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이제 요새 기준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좀 있기 힘든 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삭감된 데 보면은 검찰, 감사원, 경찰 네. 다 이게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권력 기관으로 인식하는 네. 것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좀 어떻게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황을 다시 돌아가자면 우원식 의장이 좀 협상해 와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미뤄진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빵원으로 예. 집행이 되느냐, 예. 혹은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늘려주느냐, 요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그냥 뭐 정답이 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완전 빵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란 물음표는 조금 드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특활비는 증빙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나오는 게 국회는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근데 그것도 많이 깎인 거라고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국민들 보셨을 때 또 굉장히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루아침에 영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가 사라지진 않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또 뭐 국회랑 대비라고 또 어디랑 대비라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또 약간의 조율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작년에도 사실 민주당에서 네. 전액 삭감을 적극 추진하다가 음. 맨 마지막에 사실상 10% 정도 감액으로 끝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도 사실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의지가 중요하다. 근데 적어도 그 무슨 뭐 민생 수사에 지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기관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빵원이 돼도 돌아가죠? 아무 일 없습니다. 아, 거봐. 아무 일 없다니까. 진짜 와닿아요. 말씀이. 아니면은 조금 진짜 빵원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이제 특활비를 유지를 하더라도 그거를 바꿀 수는 없나? 지금 특활비는 이거 증빙하기가 어렵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 말고 주는 대신 어디에 썼는지. 예. 아니 그러면은 현금화해서 어디 수사를 위해 가지고 어디에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은 내려준 시기 그리고 그 수사팀이 수사를 나가서 어디에 뭘 대충 했는지. 썼는지 요 정도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 특활비가 폐지가 되면 마약 수사 못한다. 뭐 이상한 뭐 무슨 이상한 수사 못한다. 막 네. 그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못한다. 막 이런, 보이스피싱 수사를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네요, 진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뭐 이게 동남아나 아니면 음. 좀 중국이나 예전에 주는데 거기서 활동하고 이제 돈 수금하는 선수들만 이제 그렇지.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대부분 스트리트성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하지 검찰이 그거 나가서 보이스피싱 사범을 잡아봤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고요. 뭐 그러네요. 네. 말씀 듣고 네. 보니까. 예. 아니 검찰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이 이용이 되긴 하죠. 뭐 중앙지검 검사도 이용은 되지. 뭐 암흑의 수사관입니다. 이용은 되는데 네. 실제로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사무실에서 하는 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현장을 뛰진 않지. 네. 검사가 뭐 총도 없고 뭐 이거 뭐죠 삼단봉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서류 보고 사람 불러서 얘기 듣고 자료 검토하고 그게 검사의 수사는 사무실에서 하는 수사예요. 스트레스성이 없어요. 현장성이 그러네. 유일하게 현장성이 있는 게 압수수색인데 그러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00% 출장비 처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전혀 진짜 의미가 없네. 무슨 기밀성 보안 수사니 하는데 그건 뭐 국정원이 반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수사지. 그렇죠. 그런 식의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면은 그거를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위법수지 증거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지금 법에 허용하고 있는 게 약간 뭐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뭐 수사권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공작성 수사를 약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이제 입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뭔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에서 수사라는 것은 결국 사무실에서 하는 거고 압수수색 나가는 거는 다
출장비 처리가 되고 음. 결국에는 뭐 어디다 쓰는 거면 결국은 뭐 회식비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경력금 아니면 전별금 아. 명절비 떡값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 네. 명절비 그런 데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특활비가 없어진다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만 조금 돈이 풍족해서 사기가 올라서 수사를 하던 게 조금 시무룩해져서 수사를 한다.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 먹던 거 삼겹살 먹어야 되고 아유 우리 검사님들 뭐 삼겹살 드시면 큰일 나겠네 아주 뭐 요새 수사관들도 삼겹살 사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입 나와요? 예. 와. 이게 수사비가 풍족하니까 네. 다 입이 고급이 와우. 되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식의 문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이제 이런 보안성 수사에 진짜 이 특활비가 소중하게 사용됐습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부담이 너무 되는 이런 좀 큰 사건, 뭐 뉴스에 나온 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특활비를 사용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잘했습니다. 그런 거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뭐 그러냐, 그럼 필요하겠네라고 이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실증적인 설명을 못 하고 그냥 수상적으로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 문제가 많다, 민생이 위태롭다. 그거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사안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어서 너무하다 싶으면은 역풍 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 누구도 네. 이 검찰 특활비를 깎으면 어떻게라는 일반 국민 제 주변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저도요. 진짜 저도요. 정치에 관심 없는 제 친구들도 요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딱 그 이야기 합니다. 야, 그거 쓴 거 시간이랑 왜 가렸겠냐? 어딘지도 왜 가리고? 말은 못하지만 다들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국민 숨기는 데 세금이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명절에 이 특활비가 막 몰려가지고 쓴 거 연말에도 몰리고 이런 것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뭐 사회생활 해보셨으니까 대충 그러니까요. 짐작이 어떻게 되시지 쓰여지는지. 네. 자, 그러면 이제 특활비는 한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 또 그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네. 최지현 반부패 수사 2부장 이렇게 탄핵안을 이제 보고 하는데 내부에서 진짜 검찰 내부에서 예. 이번에는 또 다 같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본인들이 좀 창피한 수사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출장을 가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참혹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말 하나도 없이 네. 쑥 지나갔다가 고요했죠 게시판이. 고요했다가. 예. 근데 지금은 진짜 다 같이 지금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변호사님께서는. 내부망에 속닥속닥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저희 뭐 입회하고 이러면서 검사님들을 뵙는 건데 대단히 본인의 직업 윤리를 가지신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고 정말 피해자 위에서 굉장히 헌신하는 검사님들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 검사가 전 검찰 조직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왜 이 탄핵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피하죠. 면죄부를 주지 못해 안달이 났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면서 4시간이 넘게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압수수색을 했다고. 이런 볼륨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게 이게 일상적인 수사인가요? 그런데 검찰들 통상적으로 다른 이슈에도 정말 정당하게 목소리 냈으면 저는 비겁하다는 말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본부 꾸렸었습니다. 특별 전담. 그랬더니 검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라인 싹 다 교체해 버렸어요. 네. 그때 침묵했습니다. 어떤 전 한 거도 있었다고 들어본 적 없습니다. 권력에 침묵하고 뭔가 이런 자신들의 이 조직에 해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목소리를 낸다? 국민들이 응원하겠습니까? 검찰 조직은 혼자만 존재합니까? 국민 응원 그러니까요. 없으면 존재 못합니다. 야, 이거 근데 이프로스라는 거기에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예,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 검사 게시판이 있죠. 내부 게시판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 검찰이 여기 안에 쓰면은 언론에서 써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 이거 만약 언론에서 주목 안 하면 써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강백신 네. 검사가 그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게 사실 공직자로서의 기본 도리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네. 공직자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일이 아니라 탄핵은 검사 개인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근데 국민에 대해서 뭐 억울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냥 얼굴 까고 차라리 언론에다가 그냥 공개 인터뷰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발언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지 그러네. 검사 게시판에 숨어서 아 맞네. 아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네. 맞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굳이 그게 기사화 될 거라는 거 알고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그 얼굴 까고 언론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그 뭐 그 똥개도 자기 집 앞에 가면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그 홈그라운드지 정확한 비유신 것 않습니까? 예.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그 홈그라운드에서 가장 자기한테 해가 안 되고 유리한 방식으로 지능적으로 언론 플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좀 공직자답지 못하다 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비겁해 이거. 근데 이렇게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탄핵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무서워하진 않는다.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뇌부가 네. 관제 데모를 사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 좀 관제 데모란 말이 좀 조금 그런가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쓰는 순서가 일단 벼슬이 높은 사람들부터 차례로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글을.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거기 가서 댓글로 일을 하죠. 댓글도 달고 역시 뭐 검사님 훌륭합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 자기가 모시던 분이 거기다 글을 올렸어. 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 좀 같이 먹을 텐데 그 댓글 안 달 수가 있나요? 그런 커리큘럼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댓글 대댓글은 달 수 있고 좋아요 싫어요까지는 그런 기능까지는 없겠네요. 다만 실명으로 올리는 거고요. 아니, 실명이죠. 실명인데 예를 들어서 부원이 5명이에요. 근데 우리 부장이 올렸다. 오전에 올렸어.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럼 좀 이따 점심을 같이 먹을 텐데 그럼 너는 왜 안 달았냐? 뭐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장. 이렇게. 저라도 올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그래도 겉으로 왕당파처럼 해야지. 그래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댓글을 강제하는 강요하는 관제 데모의 성격이 짙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약간 있고 이해가 약간 됩니다. 이해가 되네. 이게 다른 한편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면 안 됩니다. 검찰은 음. 왜냐하면 검찰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음. 집단행동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엄연히 그거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에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검찰은 예전에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때 그 시국선언했던 정교조 교사님들, 교사분들 다 기소했거든요. 국가공무법 위반으로. 네. 그렇죠. 다 실형구형을 유죄 선고받은 분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 분이 채팅으로 궁금한 걸 물어봐 주셨는데 검사 게시판에 들어갈 수 없는 기자가 어떻게 알고 기사를 쓰냐 그러는데 이거 약간 흘려주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빨대가 있는 거죠. 아. 이런 게 올라왔다라고 알려준다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실 검사들이 사실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네. 검사 게시판에 뭐 이렇게 그렇게 계속 들어가서 보고 그런 검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이프로스라는 그 안에 내부망을. 예, 그거 볼 새도 없어요, 사실은. 예, 예, 예. 일 많은 거 아시잖아요. 네, 엄청 검사들. 바쁘시죠. 예. 이제 좀 살인적인 업무량이기 때문에. 어. 근데 누군가는 거기 가서 그거 일을 안 하고 그걸 들여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간부님이 올리셨네. 그 열심히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 캡처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띡 보내줘. 보내가지고 기자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거 되게 한심한 얘기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진짜 그러네.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지향님 설명이 되셨어요? 설명 엄청 되셨죠? 잘 되셨을 것 네, 같은데요. 완벽하게 설명. 됐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근데 이제 검사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슈들을 보면 검찰이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잘못된 기소를 하는 경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지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 말인즉슨 기소 기소 잘못됐네. 무혐의였구나. 아님 말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건에서 좀 무리하게 좀 약간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 네. 위에서 뭐 좀 강한 뭐 의중이 있어 가지고 음, 기소를 했다. 그 사람 몇 년 동안 개고생하지 않습니까? 네. 돈 깨지고 네. 변호사 비용 깨지고 그렇죠. 거기 그 뭐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맞아요. 그 계기가 됐을 텐데 일도 못 하고. 무죄가 나면 그냥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정리해 버립니다.
사실은 무죄가 나면 그 무죄 평정을 해서 징계를 주든지 아니면 벌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가지고 인사에 적어도 인사에는 반형 조치 해가지고 한 번은 좀 불이익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사가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위에서 뭐 원하는 수사했다고 해서 오히려 좋은 대로 계속 가죠. 영전하는. 예, 오히려 그러니까 벌은 없고 상만 있는. 진짜 특이한 집단인 것 같아요. 힘은 그러니까요. 제일 세고. 아니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탄핵 대상이었던 이정섭 검사가 2건을 저희 사실 저는 피해자라고 보는데 윤중천 사건의 피해자를 기소했는데 다 무죄 받았거든요. 승승장구하더라고요. 탄핵도 기각됐잖아요. 저 이런 건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찰 지금 채팅으로도 뭐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요거는 진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서는 계속 고생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 말고 그리고 검찰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실 검사 출신으로서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국민들이 야 검찰 수사 기대된다.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런 이런 국민은 이야기 하는 사람 없죠. 요즘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또 저 딜을 칠라나 어떻게 봐줄라나 이런 의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뼈 아픕니다. 원래 검찰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6년을 거기 있었겠죠. 네. 가끔 보람도 있고 또 내부 구성원 때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열심히 일하면 가끔 뭐 이제 좀 힘들어도 좀 보람도 있고 즐거운 곳이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좀 뭔가 좀 너무 극단으로 가고 맞아요. 좀 국민의 신뢰를 저는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결과 내도 아무도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어쨌든 검사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약간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PNR이랑 미래한국연구소 간에 이 각서 쓴 게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미래한국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요런 내용이 적혀 있는 이제 각서가 실물이 공개가 된 거예요. 보도는 한번 있었고. 자, 요 내용인데 이 각서 자체가 일단 가장 좀 큰 증거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검찰 내부에서도 상원지검에서. 그런데 네. 이 부분에서 제일 눈에 띄는 새 글자는 김건희라는 글자인 거죠. 그렇죠. 다만 이 각서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고 이 돈을 받아야 되는 미래한국 연구소가 피플 네트워크스라고 본인에게 돈을 줘야 되는 곳을 이 압박을 넣으면서 너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 있다며 그런데 지금 대선이라서 돈이 오가면 사람들이 이제 수상하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못 준다며 그러니까 그 돈 받아서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서 내용만으로는 정말 김건희 여사가 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일련의 흐름들과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요. 이 사건에는 공짜로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작한 여론조사를 무차별적으로 이 사람이 돌립니다. 돈을 못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본인의 육성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 나 본 적도 없다. 저는 진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겁니다. 김건희 여사일 거예요. 김건희 여사일 그 겁니다. 상황처럼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에서는 뭔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지휘하에 왜냐하면 이 돈도요 1억, 2억 이런 돈이 아니에요. 3천, 5천 이런 돈이 아니라 6,215만 원 이래요. 뭔가 계산을 해서 산출한 계산식의 결과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확실한 거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 말인즉슨 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이름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뭐 그 사람을 설득하던지 아니면은 이 지출 시기를 미루던지 이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얘기했던 그러니까 저 것 각서에 같아요.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는 들어가 있고 사실 이게 일반적인 그 지위를 떠나서 일반 사람이라면 김건희라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건 너무나 확실한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그런 위해서. 측면도 있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각서를 가지고 논평 하나 쓰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조금 유의미한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그 명태균 씨의 그 윤석열 부부와의 그 김영서 공천거래 의혹이 핵심은 강혜경 씨의 그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진술인데 그분의 진술이 맨 처음부터 일관된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81회에 걸쳐서 3억 7,520만 원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줬다. 윤석열 대선용으로 네, 해줬다. 맞아요.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강혜경 씨한테 시켜가지고 명태균이 시켜서 그 정산서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받아오려고. 뭐 돈 봉투를 몇 번 받아서 그런지 돈이 살짝 줄어요. 그래서 3억 6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정산 확인서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걸 들고 명태균이가 비행기를 타고 나 받아올게 하고 아크로비스타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빈손으로 와요. 음. 근데 빚독촉이 시작이 되죠. 계속 시달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각서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뭐 대선이 진행 중이니까 뭐 김건희 대선 끝나면 지금 돈 얘기하기 좀 뭐하고 끝나면 김건희한테 받아줄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일관된 진술만 있었는데 그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래서 유의미하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왜 저희 당에는 저런 게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좋은 거 공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 근데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이거 진짜 직접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 좀 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명징해 보이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요. 휴대전화를 다 반납하고 조사를 하는 판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여사를 조사한다. 아, 상상하기 어려운 현재 검찰로서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 와중에 지금 슈퍼챗이 저희가 슈퍼챗이 좀 드문데 우리 경향신문의 구교형 기자가 3만 원을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아유 퇴근하셨나 보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 쏴주셨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돈이 지금 약간 잊혀졌는데 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 받았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에서 그냥 애기 과자값이라고 하면서 준 거다 그랬는데 어떤 과자가 500만 원씩 합니까? 근데 이 돈도 좀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쑥 들어갔죠 한번. 이게 네. 무슨 기차에서 이렇게 받고 막 그랬다는 걸로 제가 기사 보도를 봤었는데. 예, 그 봉투에 커바나 컨텐츠 이렇게 써 있어서 맞아요. 되게 그게 이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강혜경 씨가 이야기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수사관인가 검사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 압수수색 할 때 거기 잘 보이는데 놔뒀는데 못 봤어요. 뭐 이거 완전 조롱이잖아요. 조롱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 뭐 김건희 수사할 자신 있어, 뭐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떠보는 거죠. 내가 이 정도 거물인데 네가 나 건드릴 수 있어. 뭐 약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브로커들의 좀 약간 전형적인 조금 전형적인 좀 못된 습성이죠. 못된 습성이다. 예. 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강혜경 씨 변호인단 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 2명 다 핸드폰 바꾸지 않았습니까? 번호도 바꾸고. 근데 요 바꾸기 전에 쓰던 핸드폰 관련해서 증거 보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요 핸드폰 버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왜냐면 언론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문의했을 때 묵묵부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해당 보도 내용에서. 맞아요. 그러면 대단히 수상쩍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한번 공개가 됐었어요. 당원 가입할 때 이게 언론사에 나오면 최소한의 공직자의 준비를 하거나 공직에 가면은 그 번호는 안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계속 쓰고 그게 마치 민주적인 소통을 한 것처럼 포장을 하더니 이 수사가 사실 저는 턱밑까지 차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국면에서 전화번호 바꾼 것을 마치 굉장히 공직의 엄중함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럼 과거폰 어딨냐고 물었을 때 함구한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이거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는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그 어쨌든 휴대폰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는 한은 증거가 그게 어쨌든 자료가 남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 뭐 망치질을 하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어디 좀 안전한데 이게 좀 약간 속된 말로 꼬불쳐 놓지 않았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강혜경 씨
변호인 측에서 그 뭐 증거보전 신청을 한 거는 좀 유의미한 액션으로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증거보전을 어떻게 하죠? 대통령실에서 문도 안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들어가서 사실상.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면 진짜로 집행은 못하고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하는데 제가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설마 대통령이 진짜 뭐 망치로 깨부셨겠어 이렇게 하실 때 하나 장면이 떠올랐던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사법농단으로 수사를 받을 때 본인 휴대전화 막 이런 그런 기물들을 디가우징이라고 하나요? 전자기기로 밀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전 대단히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기자하다가 변호사 됐을 때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체감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걸 정말 밀어버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근데 그럼 뭐 대통령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네. 거거든요. 저도 압수수색을 받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셨죠. 4년 네, 전에. 네. 아, 근데 저는 그냥 냅뒀어요. 그냥.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해 소지가 없으니까. 오해 소지 없이. 그 나중에 그 저도 뭐 사람들 이렇게 많이 조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물리적 파손하고 후회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 행위로 인해서 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있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포개놓고 부셔버리는구나. 보니까 이게 그게 아쉬운 거죠. 아, 그거 있었는데 그것만 있어도 이제 왜냐하면 아유. 수사기관이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디까지 수사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버럭 겁이 나니까 그게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나중에 많이 후회하십니다. 전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해외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 해외 순방 가서 쓱 거기다 버리면 어떻게 찾을 건데? 못 찾지. 뭐 그건 못 찾잖아요. 한번 쫙 밀어가지고 아니 부셔가지고 네. 조용한데 쓱 던지고 오면은 거기는 못 찾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 꿀팁 써먹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 요거 팁을 주신 건가요? 저거 뭐좀 해야 돼요. 이미 한번 써먹은 거 아닌가요? 이종섭 때 이종섭을 굳이 호주 대사로 보낼 이유가 없었는데 아, 왜 호주 대사로 보냈겠습니까? 호주로 가면은 그 대사는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전체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앨 수가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짜 방법이. 야, 이거 무섭다. 어우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오해를 안 받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사에 따른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이게 조치. 뭐 짐을 뭐 호주까지 다 갖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많은 꿀팁이 오늘 생성되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로는 좀 그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 엄태웅 의원이 사진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 요 사진입니다. 근데 요 사진이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조금 아, 의미가 있는 게 자 사진 보면 이제 명태균 씨 있죠. 그리고 김영선 의원도 있고 지금 핫한 김한정 씨, 예.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그리고 최용휘 씨라고 이제 이름이 나왔네요. 네. 저분은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이제 캠프 때부터 최측근 요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는 요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자리가 창원산단 발표가 됐으니까 이게 우리 뜻이 뭐 이루어졌다 요런 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하는데 요 사진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일단 두 분의 의견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사진을 딱 보고 좀 웃겼던 게요. 웃겼던 게. 일단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처음에 의혹의 대상이 됐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또 느닷없이 등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로 이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재력가다, 뭐 후원자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 의혹의 한 축은 조은희 의원이 본인을 도와줬다고 하면서 아 명태균 영남의 황태자 제가 뭘 해드릴까요? 시의원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조은희 의원 통해서 시의원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사람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앉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명태균 씨랑 무슨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어쩐다 하는 거예요. 이런 곳곳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이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 공천 과정 중에 이 장난질이 명태균 씨로 꿰어지는 사진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좀 이상하더라고. 이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진 의미를 어떻게? 저는 이제 저는 조금 또 하나 약간 사적으로 유심히 봤던 거는 명태균 씨가 확실히 힘은 셌다. 왜냐? 아,
저 회식 자리 정 가운데 센터에 있네요. 의원도 옆에다 두고 아 그러네요. 가장 센터 자리에 앉아가지고 천하를 이룬 것처럼 얘들아 내가 다 해놨다. 자 여러분 한잔 합시다. 딱 가운데. 야 저게 좀 저거 사진만 봐도 약간의 은은한 높낮이가 느껴지지 않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저는 주목을 해봤고 대변님은 어떻게 아유. 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 명태균 씨가 제 상석에 있는 게 조금 인상 깊었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도 뭐 최근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좋은 뭐 객관 자료로 보여지긴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격가지 수사로 보면 약간 격가지거든요. 뭐 좀 좋게 말하면 이게 병행 수사 사항 정도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좀 부각되고 그다음에 수사팀이 11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새 나온 최근에 나온 의혹만 하더라도 11개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작 메인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수사를 지금 할 여력이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는 뭐 어쨌든 한 달 뒤에 하더라도 크게 차질이 있는 수사 같지는 않거든요. 워낙 그 관련된 분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 연장됐고 만기가 지금 3일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과연 검찰이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 진정한 수사 의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지금 창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수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해석이 너무 분분한 게 한쪽에서는 뭐 한켠에서는 창원지검 그래도 수사 의지를 확실히 갖고 수사 열차가 출발을 제대로 한 것 같다. 혹은 어느 정도 꼬리 자르기 하고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의 입장들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 어느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변인님은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은지. 어쨌든 뭐 창원지검에서. 국회에서 이게 특검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뭐 이제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의식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겠죠 분명히. 기록이 까지는 네. 거니까 그렇죠. 오픈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체면치레 수사는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이게 보면은 지금 너무 지금 그 여권에서 좀 비중 있는 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수학이 사실 약한데 수학을 잘 열심히 시간에 들여야 될 시간 밖에 없는데 이제 계속 잘하고 있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좀 다른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뭔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애들이 고등학생이라 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기말고사를 해서 자꾸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열심히 하는지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도 뭐 그렇죠. 하니까 뭔가 하는 신용은 해야 되는데. 네. 자기들 수학이 싫은 거예요. 수학이. 그러면 이제 자꾸 딴 거 암기 과목 자꾸 붙들고서 열심히 하는 신용을 하는데 종종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인상. 예, 좀 그럼 하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부담스러워서 아니면은 위에서 눈치 보여서 검찰 조직 내에 그 하고 싶은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기백 있게 하면은 딱 좋지 않나?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와서 저 대변인님이 쓰신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웅 의원님인가 덮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 왜냐하면 너무 전방위적으로 터지고 증거가 막 여기저기 쏟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기감도 하나의 그냥 수사를 어쨌든 하는 동력으로 기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11명은 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 창원이 너무 조금 그 사실은 주된 참고인들이 서울이나 좀 이쪽에 더 진짜, 많이 네. 있는데 창원이 그러기엔 좀 수사하기는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창원에서 도대체 몇 시간을 걸려서 서울로 왔으면 또 1박 2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압수수색하는 동안에는 사실 수사가 그만큼 안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격가지로 너무 많이 이슈들이 나오는 게 오세훈 시장도 언급이 되고 있고 이준석 의원, 뭐 김진태, 박완수 어마어마하게 뻗쳐져 나가고 네.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가장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국민의힘 그래도 이름 있는 이 현직 의원들과 현직 시장들이 왜 후보 때 창원에 있는 한 게 그냥 명태균 씨라는 이 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다 엮이긴 엮여 있는가? 그 배경에는 어떤 후광이 있었기에 그냥 정치 브로커 사기꾼으로 내치지 못하고 연락하고 뭔가 조사를 여론 조사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그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기차는 저는 용산역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핵심 아닐까요, 사실상? 뭐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재주가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의존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재주라는 게 뭐 여론조사가 뭐 별다른 또 재주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뭐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조사가 이제 조작으로 되더니 어떤 건 이제 뭐 창작까지 네. 가는 그냥 여론 창조. 예, 뭐 그 부분이 어떤 굉장히 좀 유의미한 효과를 좀 즉각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가 깨가지고 서로가 이제 뭔가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어쨌든 요거는 창원지검에서는 그래도 수사 자체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덮다가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분이랑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고요. 저희 후반전으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우리 이규현 대변인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